이번 시간에는 사회보장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보장론, 정책론의 입장과 사회복지법제론의 입장을 같이 결부시켜서 사회보장기본법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회복지 정책론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법제론의 한 영역이라고 보고 법제론에서 한 문제, 정책론에서 한 문제 반드시 나오는 이번 시간에 한 문제 나오는 두 문제가 나오는 사회복지사 1급엔 두 문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서는 한 문제가 나오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장, 우리가 사회보장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사회보장의 등장은 1880년대 독일에서 최초로 등장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이라고 그랬죠. 앞에서 한번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만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이란 용어는 사용한 적이 없었지만 오늘날 현대적 의미의 최초로 사용된 현대적 의미의 사회보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34년 누스벨트의 의회연설에서 최초로 용어가 사용된 거고 1935년 미국 사회보장법으로 1935년 미국 사회보장법 제정으로 최초로 성문화되었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42년도 있습니다만 1941년, 1942년 대서양 헌장에서 최초로 국제문건화 되었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소셜 세큐리티라는 이런 단어는 1930년대에 처음으로 용어가 등장했지만 그 의미를 가지고 시작한 것은 1880년대 독일이었다는 것을 같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보장의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보장의 특성이 쭉 나와 있는데 사회보장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다. 사회보장 기본, 우리가 헌법 제34조 2항에 보면은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항,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같이 연이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 읽어볼 수 있고 5번에 보시면 사회보장은 임시 방편성입니다. 마치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처럼 생존한 동안 이런 말 쓰지 않아요. 수입 상태로의 최단 기간 내 복귀를 위한 임시 방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러면 사회적 연대의식을 확립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안 읽어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의 목적, 전통적인 목적, 구빈, 욕구 충족, 소득 유지, 소득 보전, 보상, 재분배 이런 사회보장의 목적 다 알 수 있습니다. 재분배, 보상 다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사회보장의 목적, 자 여기 별도니까 신자유주의의 사회보장, 그냥 사회보장의 신자유주의의 목적을 보시면 신자유주의에서는 사회보장의 목적을 어디다 두냐면 적극적 복지, 신자유주의는 사회적 보장을 적극적 복지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웰페어 에임스에서 적극적 복지, 또 그런가 하면 근로유인, 그렇죠? 근로유인에서 getting people into work 에서 근로유인 강조. 또 신자유주의에서는 사회보장의 목적을 또 행동의 변화,
행동의 변화. 그래서 의식의 전환을 통해서 행동의 변화로 책임의식 강조. 책임의식. 그래 바로 적극적 복지, 책임의식의 강화. 자, 이런 것처럼 기존에 있던 구빈이니 욕구 충족이니 소득 보전이니 아니면 뭐 재분배니 이런 것 말고도 신자유주의에는 사회보장의 목적을 근로 유인을 높이고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적극적 복지를 추진하고 하는데 사회보장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의 기능에 보면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이 있는데 긍정적 기능을 가지고 1급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또는 사회복지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긍정적 기능을 가지고 공부할 것은 없습니다. 뭐 그건 다 아시는 거고요. 문제는 제가 할 것은 부정적 기능이 되겠는데 부정적 기능이 오면 근로자의 근로 의욕 저하, 사회보장의 악용, 비도덕성의 만연이지요. 또 그러면 사회보장 증가시 조세 저항, 또 기존의 급부 감축 곤란, 또 사회보장 제도 유지에 따른 국민 경제 발전의 압박, 이런 요인, 압박 요인의 증가, 이런 것을 부정적 기능이라고 설명하는데 이건 이런 등을 예로 들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의 기능에는 긍정적 기능도 있고 부정적 기능도 있겠지만 부정적 기능에 초점을 두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의 기본원칙. 사회보장의 기본원칙이 그러면 베버리지의 사회보장에서 관리 운영의 6대 원칙, 균일 약출, 균일 급여, 급여의 적절성, 그리고 위험 대상의 포괄성, 그다음에 적용 대상의 분류, 그리고 관리 운영의 통일이나 통합, 이렇게 6개의 원칙 우리가 언젠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ILO 국제노동기구의 원칙을 들어보도록 사회보장의 국제노동기구. 사회보장의 원칙은 베버리지의 원칙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별도로 베버리지의 원칙은 우리가 한번 노트로 정리해봤으니까 이제는 국제노동기구에서 바라보는 사회보장의 원칙을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의 보편적 보호, 대상의 보편적 보호. 다음에 국제노동기구는 비용 부담의 공평성, 비용 부담의 공평성. 그리고 보험급여 수준. 보험급여, 이건 보험급여 수준에 관한 세 가지. 수준에 관한 세 가지로 비용 부담의 공평성. 베버리지 보고서나 또는 1911년 국민보험법에서는 균일 객출로서 그야말로 균일 부담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비용 부담의 공평성입니다. 비용 부담의 공평성. 균일 객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급여도 획일적이지 않고 보험급여, 그 급여의 균일 급여죠. 균일 급여. 근데 여기는 보험급여 수준에서 다양한 기준을 다양하게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 비례급여, 보험급여 수준에 관한 비례급여의 원칙, 보험급여 수준에 관한 비례급여의 원칙, 보험급여 수준에 관한 균일급여의 원칙, 균일급여의 원칙. 균일급여의 원칙도 당연히 적용되지만 비례급여의 원칙도 있고 가족부양 수준의 원칙, 가족부양 수준의 원칙. 이렇게 보험급여에 대해서도 균일급여도 적용을 하지만 비례급여 또 가족부양 수준을 고려한 이런 원칙도 같이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를 보시면 269페이지에 대상의 보편적 보호, 대상의 보편적 보호의 원칙, 그 다음에 비용 부담의 공평성의 원칙, 보험급여 수준에 관하여 균일급여의 원칙도 적용하지만 비례급여의 원칙, 가족부양 수준의 원칙도 같이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도 지금 우리가 기다려보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정책론적 입장이고 이제는 법제론의 입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1963년에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던 것을 1995년에 사회보장기본법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데,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언제나 여러분들 정책론에서 하나, 법제론에서 하나, 또 공무원 시험에서 반드시 하나, 이렇게 출제되는 것이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이 되겠는데, 거기 보면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 이념 나와 있지요. 기본 이념. 거기 보면 모든 국민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 자신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을 한다. 자립지원과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 실현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회보장기본법의 이념이 되겠어요. 다음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보시면 당연히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적에는 반드시 기본법이 사회보장기본법이니까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연한 말입니다. 별표하실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 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 상호주의 원칙 네모에 놓고, 그리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양한 관계법령에서 외국인에 대한 적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법에 나와 있는 사회보장협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외국인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상호주의 원칙,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민연금법으로 규정되고 있는 사회보장협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사회보장, 면적이 있으니까 여기 지우겠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의 법적 개념입니다. 사회보장의 법적 개념. 이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먼저 사회보장, 그 다음에 사회보장의 내용으로 상세는, 자, 사회보장이란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세 가지 제도를 말한다. 자, 그림을 그려본다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세 가지 제도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줄이 빗어졌군요. 이렇게. 그래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세 가지 제도를 말한다. 이거 전면 개정된 겁니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첫 번째 보면은 운영원칙을 누구를 보호한다? 모든 국민을.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의 운영원칙은 보편주의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보편주의임을 분명하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에 나오는 사회적 위험의 종류를 보시면 종래에 있었던 사회적 위험,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위에 이번에 새로이 들어온 것이 바로 출산, 양육, 그리고 빈곤이 이번에 전부 새로이 신설된 겁니다.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출산과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역사 동안에, 인류의 역사 동안에 가정 내에서 여성 중심으로 돌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국가가 관리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바로 이러한 개념을 우리는 신사회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이 바로 신사회적 위험도 법정으로 사회보장 기본법상에 나와 있는 사회적 위험에 포함시켰다는 거. 그걸 새로이 신설된 거에는 출산, 양육, 빈곤도 있다는 거. 그중에 출산, 양육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보장의 목적, 사회보장의 목적은 두 가지죠. 이런 것처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사회적 위험부터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득과 서비스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사회보장의 구체화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는 좁은 의미의 사회보장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종래에 개정되기 전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복지제도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이걸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보험이란 두 번째, 자, 신사회적이면 이제 주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사회보험이란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사회보험은 이렇게, 방식은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사회보험의 목적은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5대 사회보험 보면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공공부조는 주체, 대상은 놔두고 목적, 이렇게 보겠습니다. 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이 어렵거나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해서 공공부조의 목적은 최저 생활 보장과 자립 지원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서비스는 대상을 보면은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던, 공공부문의 도움이 필요하던, 또는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입니다. 대상은 모든 국민. 그래서 사회서비스, 이번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개정해서 마치 전면 개정된 듯이 했는데,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거기 보시면 사회서비스, 국가나 지단이나 민간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말하자면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삶의 질이 향상하도록 지원하는 인간다운 생활. 목적을 보면은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또 그러면 다양한 방법으로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것을 사회 서비스라고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보장과 지원을 이끌어가는 비물질 영역인데,
이런 활동을 사회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이 등장한 것이 평생 사회 안전망이 되겠습니다. 평생 사회 안전망. 평생 사회 안전망은 맞춤형 사회보장이라고 합니다. 신설된 거지요. 맞춤형 사회보장.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왔던 구체화에는 여기 나오는 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와 맞춤형 사회보장이라는 평생사회 안전망을 결합했을 때 이것을 우리는 넓은 의미의 사회보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애써서 이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판설했던 이 내용이 바로 곧 출제가 되는 영순위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70페이지 거기 사회보장의 정의에서 1번 사회보장, 2번 사회보장제도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평생사회안전망 이렇게 바로 거기에서 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다음에 271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가 나와 있습니다.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맞아면 사회보장 수급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운영원칙은 보편주의인 것처럼 당연히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인 사회보장 수급권은 모든 국민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권리, 사회보장 수급권을 가진다. 사회보장 수급권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 금지, 담보 제공 금지, 압류 금지이다. 왜냐하면 사회보장 수급권은 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일신 전속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일신 전속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래 보시면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 헌법 제34조 1항에 보시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도대체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뭘까? 인간다운 생활이. 그랬더니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란 말로 썼어요. 거기 보시면 밑에서 셋째 줄 국가와 지단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 생계비와 최저 임금을 매년 공표해야 된다. 바로 이게 바로 생존권의 상한선, 생존권의 상한선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공공부주에서 채워졌을 때 생존권의, 그럼 생존권, 기본적인 정상적인 삶의 하한선이고 생존권의, 그렇죠. 하한선이라고 해놨겠군요. 하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저 생계비, 최저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권 또는 적절성의 경계선을 보여주는 그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 생계비와 최저 임금을 매년 공표한다. 그 중에 최저 생계비는 어떤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최저 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계법령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것 쭉 줬습니다만 4번에 보시면 사회보장 수급권의 제한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보장 수급권은 아까 있는 것처럼 일신 전속권이니까 압류 금지, 양도 맞으면 압류 금지, 또 담보 제공 금지, 양도 금지가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또한 사회보장 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으니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만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한다면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오겠어요? 사회보장 수급권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말을 빼더라도 사회보장 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상이나 질병을 입게 되면 여러분 알다시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요양급여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를 받을 때 드는 비용은 여러 국민들이 내놓은 돈을 십시일반 합쳐가지고 그 비용으로 쓰게 되는데 스스로 자해를 해가지고 온 사람, 의료진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주의 태만으로 아니면 고의로 더 악화시켜준 사람, 그런 사람까지 다른 사람이 낸 사회보장성 조제를 쓸 수 있는가? 그럴 때는 주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사회보장 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지만 그러나 법령에 의해서
실질적으로는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사회보장 수급권의 보기도 곧잘 나오지요. 보위보장 수급권은 서면으로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지만 그 포기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 거기도 곧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사회보장위원회가 나와 있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가 나와 있는데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가장 사회보장 밑에 사회보험, 공공보조, 사회복지, 사회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사회보장 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다음 페이지 넘어가신 것처럼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274조로 가서 보면 위원장 1사람, 부위원장 2사람, 그리고 등등의 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된다. 거기까지는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275페이지 오면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 그것도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회보장 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3가지를 냈습니다. 자, 이건 적어보시죠.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 이거는 보는 것은 기존에는 없는데 개정되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새로이 신설된 평생 사회안전망의 구축 운영. 평생 사회안전망. 평생 사회안전망의 구축 운영. 3가지입니다.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은 평생 사회안전망의 구축 운영. 또 그러면 이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또는 누구나 갖게 되는 기본 욕구와 저마다 갖게 되는 특수 욕구를 같이 고려하여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 서비스 보장, 사회 서비스 보장, 그리고 소득 보장. 그래서 평생 사회 안전망의 구축 운영, 그리고 사회 서비스의 보장, 그리고 소득 보장을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새로이 신설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사회보장 제도의 운영 원칙이 되겠어요. 사회보장 제도의 운영 원칙. 사회보장 제도의 운영 원칙. 이건 신설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조항으로 있던 것이 운영원칙에 포함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보장 제도의 운영원칙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돼야 된다. 보편성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 민주성의 원칙, 기관 간 협력성이니까 연계성의 원칙, 그리고 전문성의 원칙. 자, 여기는 기존부터 있었던 하나의 사회보장의 운영 원칙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다른 조항이 원칙으로 포함된 것이 책임 분담의 원칙, 또는 책임성의 원칙, 또는 책임 분담의 원칙. 그래서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공공부조 및 사회 서비스는 국가 및 지단의 책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이 바로 기본 원칙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운영 원칙 5가지지만 거기 4번째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해서 연계성, 전문성을 나눠가지고 6가지로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에 쭉 내려보시면 비용 부담이 나와 있는데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국가와 지단과 민간 부문이 나눠서 하되 중요한 것은 2번입니다. 사회보험의 부담은 노, 사, 정, 3자 부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노, 사, 정, 3자 부담이다. 그래서 사회비용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원칙이다. 사용자, 피용자가 바로 노사 분담이 되는 것이고, 다음에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가 내는 것이니까 그때 비용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정부 부문에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의 재원 조달의 기본 원칙은 노, 사, 정 3자 부담의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번, 4번을 읽어보시고 다음에 사회보장 전달 체계가 나와 있습니다. 사회보장 전달 체계가 나와 있는데 국가와 지단은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보장급여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지역적, 기능적으로 균형 잡힌 사회보장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또 그런가 하면은 뭐 지역적, 기능적으로 균형 잡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여기에는 뭐 평등성도 되겠지요. 그다음에 국가와 지단은 사회보장 전달 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국가와 지단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보장 전달 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다 보니까 요즘은 혼합 체계가 상당히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와 지단의 책무는 여러분들이 제목으로 보시고 거기 보시면 급여 관리, 그다음에 인력 양성, 통계, 정보 공개, 설명, 상담, 사회보장에 대한 통지 제목으로만 가지고도 여기 국가와 지단의 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급여 관리는 다이든 보장 통계도 있습니다. 다음에 권리구제를 보면은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구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거하여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의 법에 의한 행정심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통한 사회보장에 관한 권익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책론 겸 법제론의 영역을 한꺼번에 해서 어떤 사회복지사 1급에서는 반드시 2문제가 나올 것이고 또 사회복지공무원에서는 1문제가 나오는 것이 이번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일반과 사회보장 기본법을 살펴본 것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회보험의 일반 이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